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구도를 좀 바꿔봤는데 한 구독자님께서 좀 더 정면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옆에서만 찍었었는데 정면에 대본을 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옆에서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도 치렀고요. 또 중간에 제 생일도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에는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저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과분한 사랑과 응원 이런 걸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한 구독자님께서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도 다 치렀고 또 오디션 볼 곳들도 다 봤고 다시 여유로운 기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셜록 홈즈 시리즈고요. 제목은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자기 전에 얼른 읽고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벌써 여러 해 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엔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그 사건을 대중 앞에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여전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중요한 관련자들이 이제 인간의 법이 미치지 않는 저 세상으로 떠났으니 조금만 조심하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 사건은 나와 셜록 홈즈의 이력에 아주 특별한 경력을 더해주었지만 날짜를 비롯해서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매섭게 추운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홈즈와 나는 얼어붙은 거리를 산책하다가 6시쯤에 집에 돌아왔다. 내 친구가 램프를 켜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명함이 보였다. 홈즈는 그 명함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혀를 차며 휙 던져버렸다. 난 무슨 명함인데 그러나 싶어 주워들고 읽어보았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햄스테드, 애플도어 타워스, 중개인. 왜? 이 사람이 누군데? 런던 최고의 저질 악당. 뒤에 뭐라고 썼는지 봐봐. 홈즈는 의자에 앉아 난로 앞으로 다리를 뻗으며 말했다. 난 명함을 뒤집었다. 6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C.A.M. 금방 오겠구만. 왓슨, 피부 위로 뭔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 알아? 등골이 오싹하고 몸소리치게 징그러운 느낌. 동물원 뱀 사육장 앞에 서 있을 때 독사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기어와서 납작한 대가리를 빳빳이 지켜들고 사악하고 살기등등한 눈으로 늘어보는 느낌 말이야. 난 밀버턴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까지 탐정 생활을 하면서 살인범을 50명도 넘게 봤는데 그 누구도 밀버턴만큼 혐오스럽진 않았어. 그런데도 그런 놈을 만나야 하다니. 그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서 이리 오라고 했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한마디로 놈은 공갈 협박의 제왕이야. 여성들의 약점을 잡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세상 더러운 놈. 얼굴은 늘 웃고 있지만 마음은 돌처럼 차가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야. 그 놈은 누구라도 일단 덫에 걸리기만 하면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쥐어짜지. 쥐어짜는 기술로는 완전 천재야.
건전한 사업을 했더라면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자는 먼저 부자나 귀족, 지위가 있는 사람을 난처하게 할 만한 편지가 있으면 비싸게 사들인다는 소문을 내. 그런 편지를 들고 오는 사람은 주인을 배반한 가정부도 있지만 순진한 상류층 여성을 사로잡아 신뢰와 애정을 얻어낸 건달들도 많아. 그는 그런 편지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 어느 귀족 집사가 들고 온 편지는 겨우 2줄짜리였는데 700파운드나 되는 거금을 주고 사들였다더구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어. 밀버턴은 시장에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완전히 싹싹 쓸어가. 그래서 런던이란 이 대도시엔 놈의 이름만 듣고도 정신이 아찔해질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거야. 놈의 창끝이 언제 누구를 겨눌지 아무도 모르니까. 왜냐고? 놈은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머리도 좋고 엄청 교활해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거든. 손에 쥔 카드를 몇 년이고 들고 앉아서 잔뜩 뜸을 들이다가 승산이 가장 좋을 때 끄집어내는 거야. 바로 그래서 내가 놈을 런던 최고의 악질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봐. 홧김에 친구를 몽둥이로 두들겨 팬 불량배랑 이미 두둑한 지갑을 더욱 두둑하게 부풀리려고 때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철저히 계산해서 승산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 사람을 압박하는 놈이 비교나 되겠나. 난 내 친구가 이렇게 격하게 흥분해서 누굴 비난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자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놈의 소나기에 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여성들이 그자를 몇 개월 감옥에 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 거며, 그런 법적인 보복을 시도하려면 오히려 치욕스러운 일을 다 드러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용기를 내겠냐고. 밀버턴이 무고한 사람을 협박했다면야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 있겠지만 그놈은 악마보다 더 교활해. 그러니까 그놈과 싸우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자가 여긴 무슨 일로? 에바 블랙웰 양이라고 명망 높은 집안 숙녀가 그자 때문에 딱한 처지에 놓였어. 지난해 사교계에 데뷔한 미인인데 2주 뒤에 도보코트 백작과 결혼할 예정이래. 그런데 에바가 한때 시골의 가난한 지주 아들에게 반해서 경솔하게도 편지를 몇 통 보냈는데 그걸 이 악마가 손에 넣은 거야. 왓슨, 그 편지는 경솔한 편지 그 이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백작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어. 밀버턴은 요구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편지를 백작에게 보낸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에바 양이 나한테 그자를 만나 타협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와 마차가 덜컹거리며 집 앞에 멈춘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말 2필이 끄는 훌륭한 사륜마차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멋진 갈색 말에 탄력 있는 엉덩이가 마차의 불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부가 문을 열자 작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내렸다. 털이 긴 고급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1분 뒤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은 지적으로 보이는 큼직한 머리, 차가운 미소를 띤 통통하고 수염없는 얼굴, 큼직한 금태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회색빛 날카로운 눈을 가진 50대 남자였다. 얼굴에 배어있는 교활한 미소와 번뜩이는 눈으로 끊임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태도만 아니면 딱 피크위크였다. 찰스 디킨스의 피크위크 클럽의 기록에 나오는 그 착하고 익살스러운 피크위크 말이다. 아깐 유감스럽게도 헛걸음을 했다고 말하며 그는 작고 살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얼굴 못지않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홈즈는 그가 내민 손을 본 척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밀버턴은 이런 모욕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곤 외투를 벗어 잘 접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고 자리에 앉았다. 이분이 여기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왓슨 박사는 내 친구이자 협력자입니다. 그렇다면야. 하지만 홈즈 씨,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일이라서요. 사건을 의뢰한 숙녀의 명예... 왓슨 박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홈즈 씨가 에바 양의 대리인 자격이라고 하셨는데 내 조건을 수락할 권한도 에바 양이 위임하셨나요? 당신 조건이 뭡니까? 7,000파운드. 못 주겠다면. 아하, 이 말을 하는 나도 참 괴롭습니다만 14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18일에 올릴 결혼식은 취소가 되겠지요. 밀버튼의 비열한 미소가 만족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가 말했다. 아무래도 당신은 이 일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구만. 그 편지 내용은 나도 물론 알고 있어. 난 에바 양에게 장래 남편에게 그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라고 권할 거요. 내 고객은 아마 내 조언을 따를 겁니다. 밀버턴이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낄낄거렸다. 더보코트 백작 성격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홈즈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다. 내 친구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편지가 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고객은 애정으로 가득 찬 아주 매력적인 편지를 썼더군요. 그 편지가 공개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백작은 대꼬챙이처럼 꼿꼿한 사람이죠. 그런 편지를 웃어넘길 정도로 관대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내 사업이요. 이 편지를 돌려받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백작의 손에 넘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여기서 끝냅시다. 밀버턴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홈즈는 모욕감과 분노 때문에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잠깐! 성급하게 굴지 말아요. 이렇게 예민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밀버턴은 의자에 도로 앉으며 흡족하게 웃었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하지만 에버 양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진 걸 다 긁어 모아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겨우 2,000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부디 한 발 양보해서 2,000파운드의 편지를 돌려주는 게 어떻겠소? 밀버턴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거렸다. 그 여성의 재산만 계산하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약간이나마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은 신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뭔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이 편지들이 런던의 온갖 버터 접시나 나뭇가지 모양 촛대보다 훨씬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돼요. 홈즈가 거절하자 밀버턴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유감이군요. 숙녀분께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면 그건 정말 무분별한 짓이 될 거예요. 자, 이걸 봐요. 밀버턴은 겉봉에 문장이 찍힌 작은 편지 한 통을 흔들었다. 이 편지가 누구 건지... 이름을 밝히는 건 내일 아침으로 미뤄야겠군요. 아무튼 때가 되면 이 편지는 숙녀의 남편 되실 분에게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은 자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유리 반지로 바꾸기만 하면 1시간 내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하신 숙녀에게 있는 거죠. 혹시 마일스 양과 도킹 대령이 갑자기 파혼한 일을 알고 계십니까? 결혼식 이틀 전에 모닝 포스트에 결혼식이 전격 취소됐다는 기사가 실렸죠. 왜 그랬을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1200파운드밖에 안 되는 푼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로서도 참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석하기로 손꼽히는 홈즈 선생이 에바 양의 장래와 명예가 걸린 이런 상황에서 조건을 따질 줄이야. 난 정말 놀랐습니다. 그 숙녀가 정말로 그런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신도 굳이 그 숙녀의 장래를 망쳐놓을 이유는 없을 테니까 내가 제안한 액수에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 그게 피차 좋은 일 아니겠소?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홈즈 선생. 비밀을 폭로해버리면 사실 돈은 한 푼도 못 얻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이익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사건이 10건가량 되거든요. 돈 한 푼 못 건지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에바 양의 일을 단호하게 처리했다는 소문이 돌면 다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한결 잘 알게 되는 거죠.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왓슨, 문을 막아! 이자를 놓치면 안 돼. 그 수첩 이리 내! 밀버터는 쥐새끼처럼 재빨리 방구석으로 피해 벽을 등지고 서서 위옷 앞서풀 열어 불룩한 리볼버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런 일은 한두 번 당하는 일도 아니라오. 그래도 홈즈 선생, 당신이라면 좀 더 창의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영 실망인걸. 난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선 내가 무기를 사용한다 해도 법률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 편지를 진짜로 가져왔을 것 같소. 내가 그런 바보로 보이시나? 아무튼 신사 여러분, 난 오늘 밤에 만나야 할 사람이 한둘 더 있는데다가 햄스테드까지 가려면 가까운 거리도 아니니까 이만 실례하겠어. 밀버터는 리볼버에 손을 얹은 채 외투를 집어들고 뒷걸음질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의자를 집어들자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밀버터는 웃으면서 머리를 가볍게 숙이곤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마차 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곧 마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는 한동안 난로가에 꼼짝 않고 앉아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타오르는 장작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다. 30분이나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던 홈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염소 수염을 기른 젊은 노동자가 되어 나오더니 등잔불로 파이프에 불을 붙이곤 밖으로 나갔다. 왓슨, 잠깐 나갔다 올게. 홈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난 내 친구가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을 상대로 전투를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얼마나 이상하게 전개될 것인진 그땐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홈즈는 며칠 동안 그런 복장으로 외출했다. 밀버턴이 사는 햄스테드에 다녀온 것 말고는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 친구는 그저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단 말뿐 그 전쟁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어찌나 드센지 끔찍할 정도였다. 밤늦게 돌아온 홈즈가 난로가에 앉아 혼자 킬킬 웃었다. 왓슨, 내가 결혼할 사람처럼 보이나? 뭐? 자네가 결혼한다고? 오늘 나 약혼했어. 놀랍지? 자네가 결혼을? 축하. 상대는 밀버턴의 가정부야. 홈즈, 어쩌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랬지. 그래도 약혼까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난 수입이 제법 괜찮은 배관업자라고 해뒀어.
이름은 에스콧이야. 저녁마다 그녀와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대부분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싶은 건 다 알아냈어. 이제 밀버턴 집안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한다고. 홈즈, 그 아가씨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홈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왓슨. 나로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카드를 뽑아들였을 뿐이야. 날 해치우려고 내가 등 돌리기만 기다리는 악마를 상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만. 날씨까지 완전 끝내주네. 정말 멋져. 이런 날씨가 좋다고? 일하기 딱 좋은 날씨지. 난 지금부터 밀버턴의 집을 털러 갈 생각이거든. 숨이 턱 막혔다. 또박또박 말하는 홈즈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삭막한 풍경을 세밀하게 비추었다.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가 눈앞에 스쳤다. 만약 발각된다면 체포는 고사하고 유명한 탐정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낙인 찍혀서 저 혐오스러운 밀버턴의 손에 미래를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다. 홈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난 홈즈를 타일렀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내가 언제 경솔하게 일 저지르는 거 봤는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치사한 방법은 절대로 쓰지 않아. 우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물론 그건 법률적으로는 범죄가 맞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일이야. 그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수첩을 가져올 거야. 자네도 그 수첩을 빼앗는 일엔 진작부터 찬성했잖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집에 들어가서 수첩만 들고 나오면 범죄를 예방하는 거니까 도덕적인 명분은 충분하겠지만 바로 그거야.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니까 난 내 신변의 위험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숙녀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신사가 자기 안위만 생각하느라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안 그래? 그래도 범죄는 범죄야. 그래. 그 위험은 내가 감수하면 돼. 아무튼 편지를 되찾을 방법은 이것뿐이야. 에바 양에겐 그만한 돈이 없고 비밀을 밝히고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도 없어. 기한이 내일까지니까 오늘 밤 안으로 편지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악당이 에바 양을 파멸시키고 말겠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야. 에바 양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끊고 이 일에서 손을 떼느냐, 아니면 이 마지막 카드를 쓰느냐. 왓슨, 자네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선 나와 밀버턴과의 결투야. 자네도 봤겠지만 그자가 먼저 나에게 공격을 퍼부었으니 나도 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지. 그렇군.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겠어. 좋아, 우린 언제 출발해? 내가 말했다. 무슨 소리? 나 혼자 갈 거야. 그럼 자네도 못 가? 이 모험에 나를 빼놓고 가면 바로 마차를 잡아타고 경시청에 달려가서 고발할 거야. 내가 일단 말을 꺼내면 반드시 지키는 거 알지? 자네가 가도 도와줄 일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튼 난 결심했어. 나에게도 지켜야 할 자존심과 명예가 있으니까.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던 홈즈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다. 좋아, 그러자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재밌겠구만. 왓슨, 사실 난 내가 만일 범죄자가 되었다면 엄청난 궤도가 되었을 거란 생각을 가끔 한다고. 오늘 밤에 그런 일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지. 이것 좀 봐. 홈즈는 서랍에서 가죽 케이스를 꺼냈다. 그 속엔 번쩍거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최신식 잠입 도구들이야. 이건 니켈로 도구만 소형 지렛대야.
이건 끝에 다이아몬드를 붙인 칼이야. 유리를 자를 때 아주 유용하지. 이건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고, 이건 소형 등불이고. 필요한 건 여기 다 들어있어. 모두 현대식으로 개조한 도구들이야. 근데 자네, 소리 안 나는 신발이 있나? 고무창을 댄 테니스 신발이 있어? 그거 좋구만. 그럼 복면만 있으면 되는데. 검은색 실크가 있어. 그걸로 2개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자네도 혹시 이런 일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는 거 아닌가? 좋아, 복면은 자네가 만들어. 지금 9시 반이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 11시에 마차로 처치 거리까지 가자고. 그곳에서 애플도어 타워까지는 걸어서 갈 거야. 15분쯤 걸리니까 12시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밀버턴은 10시 반에 자러 가는데 일단 잠들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잔다고 하더군. 일이 생각대로만 진행되면 에바 양의 편지를 찾아서 2시까진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홈즈와 나는 극장에서 다녀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정장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섰다. 우린 옥스퍼드 앞에서 이륜마차를 잡아타고 햄스테드까지 달려갔다. 마차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우린 외투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고 황해의 외곽을 따라 걸어갔다. 여기서부턴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 문제의 편지는 밀버턴의 서재 금고에 있을 거야. 서재는 밀버턴의 침실과 통해 있어. 그는 잠이 아주 많아. 키 작고 뚱뚱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 내 약혼녀 에거스가 그러는데 주인을 깨우는 게 어찌나 힘든지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걸 두고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라더구만. 비서가 하나 있는데 충성도 그런 충성이 없어서 낮엔 서재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밤을 택한 거야. 그리고 정원엔 맹수처럼 사나운 개가 있어. 그 개는 오늘 밤에 내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에거스가 묶어놓기로 했으니까 걱정 없어. 지난 이틀 동안 저녁마다 에거스를 만난 덕분이지. 여기가 그 집이야. 정원이 딸린 굉장한 저택이야. 대문으로 들어가서 만병초 사이를 지나 오른쪽으로. 좋아. 여기서부턴 복면을 하는 게 좋겠어. 불 켜진 창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 모두 잠들었나 봐. 좋아. 아주 순조롭군. 우린 검은 실크 복면을 하고 런던에서 가장 사악한 2인조 강도로 변신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우린 살금살금 걸어갔다. 타일을 붙인 베란다가 집 한쪽에 있었고 몇 개의 창과 출입문이 보였다. 저게 놈의 침실이야. 이 문은 곧장 서재로 통하는 문인데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까지 걸어놓아서 이 문으로 못 들어가. 작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너무 시끄러울 거야. 이쪽으로 와. 응접실로 통하는 온실이 있어. 홈즈가 속삭였다. 온실 문 역시 잠겨 있었지만 홈즈는 유리를 동그랗게 잘라내고 손을 넣어 쉽게 문을 열었다. 우린 온실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문을 잠갔다. 이곳으로 우린 주택 침입자가 되었다. 습하고 더운 온실 공기와 남국 식물의 짙은 꽃향기에 숨이 막혔다. 홈즈는 내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꽃나무 화분 사이를 지나갔다. 우거진 나뭇가지가 얼굴에 후두두두 스쳤다. 홈즈는 섬세한 훈련 덕분인지 어둠 속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움직였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제법 큰 방으로 들어갔다. 담배 냄새가 확 풍겼다. 조금 전까지 누가 담배를 피운 모양이었다. 홈즈는 가구 사이를 더듬고 지나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을 뻗어보니 벽에 걸린 옷가지가 손에 걸렸다.
복도인 모양이었다. 벽을 따라 걷다가 홈즈가 다시 오른쪽에 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 뭔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고양이였다. 휴. 그 방 벽난로에는 아직 불이 남아있었고 지독한 담배 냄새가 배어있었다. 까치발로 먼저 안으로 들어간 홈즈는 내가 따라 들어가자 살며시 문을 닫았다. 마침내 밀버턴의 서재에 잠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서재 저쪽에 묵직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건너편이 아마 밀버턴의 침실이지 싶었다.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빛 덕분에 방 안은 제법 환했다. 문 가까이에 전등 스위치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우리가 안전하다 해도 굳이 불을 켤 필요는 없었다. 벽난로 옆에 걸린 두꺼운 커튼이 우리가 밖에서 보았던 창을 가리고 있었고 그 반대쪽에 베란다와 연결된 문이 있었다. 서재 가운데쯤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반짝거리는 빨간색 가죽으로 만든 회전 의자가 있었다. 책상 맞은편에 놓인 책장 맨 위에는 아테네 여신의 대리석 흉상이 있었고 책장과 벽 사이에 구석진 곳에 커다란 녹색 금고가 있었다. 잘 닦아놓은 노쇠 손잡이가 벽난로 불빛에 반들반들 빛났다. 홈즈는 살그머니 금고 앞으로 다가가 잠깐 쳐다보며 서 있더니 침실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 얼굴을 대고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난 도망쳐야 할 경우를 대비해 밖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심지어 빗장도 풀려 있었다. 그 사실을 알리려고 홈즈의 팔을 잡자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 역시 바짝 긴장한 모양이었다. 뭔가 이상해. 서둘러야겠어. 홈즈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난 뭘 해야 할까? 문 옆에 서 있다가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안쪽에서 빗장을 걸어. 그러면 우리는 아까 들어온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만약 다른 쪽에서 사람이 오는 경우에는 일이 끝났으면 출입문 쪽으로 도망칠 거고 끝내지 못했으면 이 창문 커튼 뒤에 숨을 거야. 알았지? 난 고개를 끄덕이고 문 옆에 섰다. 처음에 숨막히던 불안감은 사라졌다. 법을 어기고 있는 이 순간이 법을 지키는 순간보다 더 짜릿했다. 우린 신사로서 기사도 정신에 입각한 이타적이고 고귀한 선택을 했다는 자각,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적의 행적,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험을 한층 긴장되고 짜릿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난 죄의식은커녕 벅차도록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홈즈는 어려운 수술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침착하게 가죽 상자 속에서 적당한 도구를 골랐다. 그의 엄숙하고 침착한 태도에 감탄하면서 난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금고를 따는 것이 그의 특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의 삶을 파멸시킨 그 녹색 괴물과 맞서는 일이 지금 그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일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외투를 의자 위에 걸쳐놓고 정장 소매를 걷어올린 다음 드릴 2개, 지렛대 하나, 만능 열쇠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난 문 옆에 서서 다른 문을 겨눌지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한 대책은 없었지만 어쨌든 홈즈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30분쯤 지나자 찰칵 소리를 내며 커다란 녹색 문이 열렸다. 끈으로 묶어놓은 편지가 여러 뭉치 들어있었다. 편지는 모두 봉인되어 있었고
겉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흔들리는 난로 불빛으론 글씨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홈즈는 서용 등불을 켜서 편지들을 살폈다. 문득 홈즈가 일을 멈추더니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곧 금고문을 닫고 도구들과 외투를 챙겨서 커튼 뒤로 가며 나를 손짓해 불렀다. 커튼 뒤에 숨어서 홈즈 옆에 바싹 붙어선 뒤에야 그의 예민한 청각이 포착한 소리가 내 귀에도 들렸다. 집안 어딘가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고 멀리서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흐릿하고 작은 기척은 점점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로 바뀌며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마침내 서재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전등이 켜졌다. 문이 다시 닫혔다. 고약한 시가 냄새가 풍겼다. 발소리가 커튼 뒤에 숨은 우리 앞을 지나갔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를 돌려 서랍 여는 소리가 나더니 부스럭부스럭 서류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 감히 커튼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못 내던 나는 이제 커튼을 살짝 걷고 그 사이로 방을 엿보았다. 홈즈도 내게 몸을 바싹 붙이는 것으로 보아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우린 바로 앞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밀버튼의 살찐 등이 있었다. 아무리 봐도 자다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계산한 그의 일과가 애초에 잘못된 게 분명했다. 그는 아마 커튼 뒤편의 흡연실이나 당구장 같은 곳에 있다 온 것 같았다. 백발이 되어가는 살찐 대머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밀버턴은 빨간 가죽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길게 뻗고 독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검정색 벨벳깃이 달린 커다란 붉은 가운은 얼핏 군복처럼 보였다. 두툼한 서류를 읽으며 느긋하게 시가 연기로 고리를 만드는 폼이 자리에서 금방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홈즈가 손을 뻗어 안심시키려는 듯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선 곳에는 금고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이 보였다. 밀버턴이 언제 눈치챌지 모르는데 홈즈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몰라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혹시 밀버턴이 금고가 열린 걸 눈치채면 재빨리 뛰어나가 밀버턴의 머리 위에 외투를 뒤집어 씌우고 꽁꽁 묶어서 홈즈에게 넘겨주리라 혼자 다짐했다. 하지만 밀버턴은 앉은 자리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손에 든 서류가 영 재미없는지 아주 나른한 태도로 한 장 한 장 마지못해 읽고 있었다. 난 그가 서류를 다 읽고 나면 자기 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일을 끝내기도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밀버턴은 서류를 읽으면서도 몇 번이나 시계를 꺼내보았다. 그러다가 답답하다는 듯이 일어나서 몸을 비틀고 다시 앉기도 했다. 하지만 바깥 베란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이런 시간에 방문객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다. 희미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밀버턴은 서류를 덮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밀버턴이 일어나서 문을 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30분이나 지났잖아. 밀버턴이 문도 잠그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 있었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자의 옷이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밀버턴이 움직이는 동안 커튼을 닫고 있었던 난 다시 살그머니 커튼을 열어 틈을 만들었다. 밀버턴은 여전히 시가를 삐딱하게 물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 키가 크고 날씬한 여인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망토 깃을 턱까지 올린 채 서 있었다. 숨소리가 몹시 거칠었고 격렬한 흥분 때문인지 눈에 보일 정도로 몸을 떨고 있었다. 아가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구만. 그나저나 꼭 이렇게 늦은 밤이어야만 했나? 여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대낮에 날 찾아오긴 힘들겠지. 아무튼 아가씨는 아가씨에게 못되게 군 백작 부인에게 복수할 기회를 잡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떨고 있나? 괜찮아. 아가씨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자, 우리 거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밀버터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다. 달버트 백작 부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편지를 5통 갖고 있다고 했지. 아가씨는 그걸 팔고 싶고 난 그걸 살 생각이 있으니 좋아. 문제는 가격이겠구만. 물론 그 편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응? 이게 누구야? 여인은 말없이 베일을 걷어올리고 망토깃을 내려 얼굴을 드러냈다. 가무잡잡한 얼굴, 살짝 구부러진 콧날, 검은 눈썹, 매서운 눈, 위험한 미소를 머금은 꼭 다문 얇은 입술. 단아하고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맞아. 내 놈 덕분에 파멸한 여자. 그녀가 말했다. 밀버터는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건 당신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건 당신입니다. 난 원래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난 사업가요, 사업가. 사업가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달리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값을 요구했는데 지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내 남편에게 고스란히 보낸 거라고? 그분은 정말 훌륭한 신사였어.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드릴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여자 때문에 그 훌륭한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비탄 속의 세상을 버리셨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던 날 밤을 내 놈도 기억하겠지. 저 문으로 들어와 내 놈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지. 하지만 내 놈은 비웃으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어. 그땐 내 놈이 내 앞에서 웃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웃고 싶어도 그 겁많은 심장으론 입술이 떨리는 걸 막지 못할 거다. 여기서 날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그날 밤에 난 너 같은 놈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어. 자,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각오는 됐겠지? 밀버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것 같소. 내가 소리만 지르면 당장 일꾼들이 달려와서 부인을 붙잡아 무릎 꿇릴 거요. 하지만 난 부인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온 곳으로 당장 나가요.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겠소. 여인은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얇은 입술에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파멸했지만 내 놈이 더 이상 남의 삶을 짓밟게 놔두지 않겠어. 내 놈이 더 이상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내지 못하도록 널 처단하겠다. 독충 같은 내 놈을 이 사회에서 없애는 거야. 짐승 같은 놈. 불과 50cm 앞에서 여인은 반짝거리는 작은 리볼버를 밀버턴의 가슴에 겨누고 연달아 방아쇠를 당겼다. 밀버턴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탁자 위에 엎어져서 캑캑거렸다.
종이를 움켜쥐고 두 팔을 휘저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한 발 더 맞고 양탄자 위로 쓰러졌다. 이럴 수가, 내가 죽다니.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리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은 잠시 밀버튼을 내려다보다가 천장을 향해 있는 그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내려다보곤 옷자락을 거세게 펄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으로 차가운 밤공기가 밀려들었다. 우리가 나섰더라도 밀버턴은 어차피 죽었겠지만 난 사실 그녀가 밀버턴에게 총을 난사할 때 뛰쳐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홈즈의 차가운 손이 내 손을 붙잡았다. 순간 난 그 마음을 이해했다. 이 일은 우리가 끼어들어선 안 되는 그들만의 일이라고. 사악한 악당은 뿌린 대로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 손은 말하고 있었다. 여인이 사라지자 홈즈는 재빨리 건너편 문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동시에 집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급하게 달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잠을 깬 것이다. 홈즈는 침착하게 금고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벽난로 속에 던져 넣었다. 금고는 곧 텅 비었다. 그때 누군가가 방문 손잡이를 돌려보곤 문을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다. 홈즈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밀버턴에게 죽음의 초청장을 보낸 여인의 편지가 피에 젖은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홈즈는 그것도 얼른 불 속에 던져놓곤 베란다 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뒤 밖에서 문을 잠갔다. 이쪽이야, 왓슨. 정원담을 넘어가자고. 소식은 놀랄 만큼 빠르게 퍼졌다. 벌써 저택 여기저기 불이 켜지고 현관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진입로로 뛰어오고 있었다. 정원으로 나온 사람이 우리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나무 그늘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다. 홈즈는 저택 구조를 환히 아는 듯 나무 사이를 누비며 지나갔고 나도 그 뒤를 바싹 붙어서 따라갔다. 눈앞에 1.8m쯤 되는 담장이 나타났다. 홈즈는 가볍게 몸을 솟구쳐 담을 넘어갔다. 나도 담 위에 손을 얹고 몸을 솟구쳤다. 그때 누군가 내 발목을 잡았다. 난 다른 발로 힘껏 그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손을 떼어내고 담장 위로 올라가 담 반대쪽으로 굴러떨어졌다. 홈즈가 기다리고 있다가 날 일으켜 세웠다. 우린 곧바로 햄스테드 평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3km쯤을 거의 미친 듯이 달렸다. 홈즈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추적자들을 따돌린 게 분명했다. 그 엄청난 모험을 하고 난 다음날 아침이었다. 우리가 막 식사를 끝내고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데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가 근엄하고 인상적인 표정으로 우리 집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홈즈씨. 왓슨 박사. 요즘 많이 바쁘십니까? 경감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일 좀 도와주세요. 간밤에 햄스테드에서 아주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사건인데요? 홈즈 씨가 흥미를 느낄 만한 사건이에요. 아주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애플도어 타워스로 가서 조언 좀 해주시죠. 선생도 아시겠지만 살해된 밀버턴은 경찰에서도 늘 주목하고 있던 악질입니다. 협박에 사용할 편지들을 엄청 수집했다던데 범인들은 그를 죽이고 편지를 모두 불태운 것 같아요. 감 나가는 물건에 전혀 손대지 않는 것만 봐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비밀을 지키려고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범인들이라면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명이었어요. 그중 1명은 현장에서 잡을 뻔했는데 아쉽게 놓쳤답니다. 그들의 발자국과 증언도 확보했어요. 한 놈은 엄청 빠른 놈이었지만 그 놈을 따라가던 다른 놈은 정원사에게 붙잡혔다가 격투 끝에 달아났답니다. 중키에 체격이 좋고 각진 턱에 목이 굵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얼굴 위쪽은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답니다. 응? 잠깐. 듣고 보니까 딱 왓슨 박사잖아. 홈즈가 끼어들었다. 레스틀레이드가 날 힐끗 쳐다보곤 씩 웃었다. 그렇군요. 왓슨 박사랑 진짜 똑같군요. 미안하지만 난 그 일에선 빠지겠습니다. 어차피 밀버턴은 런던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인물이고 그자의 죄는 법으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것이니 누가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면 난 그런 복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더 따지지 맙시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난 이 사건에선 죽은 자보다 오히려 범인들의 처지가 더 안타깝군요. 아무튼 이 사건은 사양합니다. 홈즈는 우리가 목격한 비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감이 돌아간 후에도 그는 내내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보기엔 뭔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점심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맞아. 왓슨, 생각났어.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홈즈는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베이커가를 지나 옥스퍼드가를 거쳐서 버나한 리젠트 광장으로 갔다. 그곳 왼쪽에는 쇼윈도에 현대 유명인이나 미인의 사진을 전시해둔 가게가 있었다. 홈즈가 그 그림 중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궁중 의상을 입고 머리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한 당당하고 기품 있는 귀부인의 사진이었다. 선명한 코와 짙은 눈썹, 굳게 담은 얇은 입술,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작은 턱이 왠지 무척 낯익은 느낌이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읽다가 위대한 귀족 출신 정치가로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부분에서 난 숨이 턱 막혔다. 홈즈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입을 다물라는 듯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우리는 슬그머니 돌아섰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찰스 오거스터스 밀버턴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니, 책을 읽는데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뭐라도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